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신과 정영숙의 남해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이죠. 7월에 하고 이제 9월에 남해 전어가 맛있는 계절이 우리가 다시 우리 남해 자랑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초가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골, 들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첫 곡으로는 나상도의 벌떡 일어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다시 이제 제2의 도약으로 벌떡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최고죠. 세계 그래. 어딜 가도. 일어나라. 노래 가사 누가 적었지? 멋지다, 그죠? 좋다, 이 노래. 예, 노랫말 쓴 사람 한 찾아봐야 되겠네. 오늘 우리가 이제 남해를 알릴 거잖아요. 네. 예, 이제부터 남해 우리 온 마을을 다 한 개 업하고 9개면 이제 할 건데 223개면 마을이죠. 예. 마을이 아니고 마을이 마을 원래 아니고. 제가 222개라고 했는데 하나 늘어났다고. 거기 그래요. 하나 늘어난 예, 거는 지죠. 현대 아파트가 마을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풍산도 열이에 들어갔는데 늘어났고 이래갖고 223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222개든 223개든 우리가 네. 제대로 이제 한번 짚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 처음으로 우리 남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그래서 남해군 이야기를 하니까 남해군 출신의 노래를 가져왔고 네. 이 처음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남해가 벌떡 더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도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우리 남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예. 제일 처음에 전야산군이라고 예. 부르지 않았나요? 그죠? 전야산군. 예. 이게 전자가 예. 구를 전자죠. 예, 구를전. 전 이끼야. 이열야, 매산. 예. 이끼야라고 하는데 저는 맨날 네. 이렇게 해설을 가면 구를전 이열야 매산 산이 구르고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다. 오늘 여행하시면서 잘 봐라. 우리 남해는 산이 맞아요. 다 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뜻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바뀌죠.
네. 그 신라 경덕왕 때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757년인가요? 네. 그 경덕왕 이분이 이제 거의 한자로 다 바꾸잖아요. 네, 이름을. 두자 한자로 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야산군에서 남해군, 예. 남해군으로 바꾸게 되죠. 우리가 16을 좋아하잖아요. 이 이름이 바뀐 게 경덕왕 16년. 우리 방송국도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사적인 야담인데 네. 책에서 읽지 않은 이야기는 참 제가 전달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론이 제기되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문체부 장관 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신 유홍준이란 분이 남해 오셨거든요. 네. 보물숲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남해 투어를 하는데 그때 정현태 군수님이 해설사들 다 타라 그래가 우리가 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험을 한다고 맨 처음부터 해설사들이 한 5분씩 10분씩 자기 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언제 왔냐면 남해 서면 그 장항마을 지날 때 제 차례였어요. 네. 그래가 두곡마을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두곡마을 지나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두곡마을이 그 마을에 있잖아요. 벽화를 그렸어요.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버스가 정차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스포츠파크 점에서 이제 그 두곡마을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신라 경덕왕 때 이 나라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 우리 남해군이 원래 전야산군인데 남해군으로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에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 투어 가면 처음 딱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홍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면 신라 그 경덕왕이 네. 당나라를 좋아했대. 중국이잖아 중국. 예, 중국 당나라. 중국이 대부분 둘 다 한자잖아요. 네네. 지명이. 예. 그래서 확 다 지명을 바꿨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써먹어요. 근데 이건 책에 읽은 얘기 아니야. 오직 그 유홍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박사잖아요. 그죠? 학자고. 그 대단한 박식하신 분이니까 그분 말씀이 옳겠지 생각 맞겠지. 근데 예. 그분이 쓰신 책도 예. 또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써먹습니다. 신라 경덕왕이라는 분이 네네. 동인신라 당나라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네. 이제 그래서 그때 해설사들 예. 그 버스에 투어하면서 5분씩 예. 다 했어요. 예. 그래. 그때 저는 그때는 해설사 아니었을 때. 저는 아마 그냥 일반 그때가 2010년인가 그래요. 그래요? 보물섬 2010년이었는지 9년 저는 2010년도에 교육 받았죠. 네, 예. 경상남도 해설사 예. 교육 받았어요. 그때 봄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저는 예, 안 갔군요. 예, 그때 봄에 와가 거의 다 탔어요. 그때 우리 해설사 네. 그 앞기수들이 그래가 다 서서 자기 아는 대로 남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네. 내 이야기 끝났는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 뒷날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있잖아. 우리가 투어를 가면 있는 사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이야기해도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예, 관광객이 더 좋아하더라고.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써먹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남해가 원래는 전야산군이고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에 남해란 이름으로 개칭이 됐다 이런 얘기를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나상도의 콕콕콕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콕콕콕 찍어줘요 두근두근 사랑의 포크로 콕콕콕 찍어줘요 포크처럼 콕 찍어줘요 화끈하게 아싸하게 달려와요 누나님이 나의 꽃사슴 님도 보고 뽕뽕 덥다고 나는 이미 사랑의 포로
딱 말고 잡아줘요. 화끈하게 꼭 안아주세요. 콕콕콕 찍어줘요. 두근두근 사랑의 포크로 콕콕콕 찍어줘요. 포크처럼 콕 찍어줘요. 화르르르 애간장을 태워줘요. 누나님이 나의 불나비. 한눈 팔지마 남만 찍어줘요. 내 가슴에 날아오세요. 변덕스런 누나 미워요. 딴 놈 보지 말아줘요. 아싸라게 꼭 안아주세요. 콕콕콕 찍어줘요. 두근두근 사랑의 포크로 콕콕콕 찍어줘요. 포크처럼 콕 찍어줘요. 콕콕콕 찍어줘요. 두근두근 사랑의 포크로 콕콕콕 찍어줘요. 펑크처럼 콕 찍어줘요. 펑크처럼 콕 찍어줘요. 이 나상단 이분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누구든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라고 가이가 우리 갈까? 휴대폰 번호 딱 올려져 있던데요. 우리, 멋지대. 네. 이분 요즘 인기 좋아요. 아니 노랫말들이 이거 정말 좋네. 신나고 그죠? 원래 그런 말이 씨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진짜 1000% 믿어. 그거 맞아요. 어른들 말씀 딱 맞아요. 이 콕콕콕을 거운 이유는 우리 남해가 그죠 간문이 노량이잖아요. 네. 이제 이 그 뭐 온 마을 중에 노량마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의미 깊잖아, 그죠? 그쵸. 그래서 남해 관광 올 때는 노량부터 먼저 들려라. 콕콕 찍으라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남해가 지금 남해 그 관광의 핵심 요즘은 막 독일 마을을 많이 추천하고 안내소에 가면 그쪽에 사람이 와글와글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는 네. 언제든지 사람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테마 마을이고 이래서 현대인이 참 좋아해서 오는 건 좋은데 노량 마을을 늘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이게 그렇죠. 예. 노량 아니 독일 마을도 중요하지만 남해 관문인 노량대교, 남해대교 그렇죠. 이쪽으로 노량 마을은 우리가 이제 언급하지만 저는 이 한자를 유심히 보거든요. 이제 이슬로자, 네. 교량량자, 이슬다리란 이런 마을 이름인데 우리가 이슬 파도가 막 치고 이슬이 맺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무가 이렇게 있는 그게 이슬다리 같이 보인다고 처음에 그 지명을 노량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있잖아요. 이슬이 파도처가 이래요. 해무가 이렇게 다리가 놓인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 그 파도가 치면 예. 그 바다 그 물이 예. 이렇게 이슬처럼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 해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걸친대 어떤 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슬다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할 때는 그죠. 이순신 장군님과 완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남해대교가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잖아요. 예. 현수교는 그 매다는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 73년도에 개통이 됐죠. 예. 올해 50년 50 딱 50년. 예, 50점 행사 그래서 우리 또 50년 했다. 행사했는데 예.
그때 그 73년도 개통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죠. 한 10만 명이 왔다고 해요. 그렇게 그때 남해군의 인구가 13만. 13만 7,900여 명 정도. 우리는 약 13만 맨날 그렇게 예, 13만 이야기하는데. 7,900여 명. 13만 예. 7,900. 지금도 이 인구가 남해에 있다면 남해시가 됐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게 노량이 우리가 어미가 심장한 이유가 이제 노량 마을에 있는 우리 충렬사를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이게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마음심. 마음을 중심에 두고 전혀 변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이런 게 충무가 호를 따서 충렬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당인가 아세요? 충렬사. 아니 충렬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을 기리는. 통영에 있고 통영에 있고 정읍에 정읍에 있고 있고 남해 있는데 정읍 현감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정읍 사람들이 존경해서 네. 했고 남해 했고 그다음에 그 통영은 이제 그 삼도수군 동제령을 설치했으니까 있는데 사액서원이 임금이 그 현판을 내린 사액서원의 최초가 우리 남해 충렬사거든요. 남해하고 통영.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았어. 근데 또 어떤 책에는 통영하고 남해하고 또 67년. 1663년. 63년. 예, 그때 뭐 같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근데 우리가 있고. 빨라. 남해가 빨라. 그래. 근데 왜 통영이 더 그랬냐면 우리가 흥성대원군 서원철폐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액서원은 우리가 최초인데 그때 남해충렬사나 해소인데. 맞아요. 근데 철폐령. 통영은 그 47개 남아 있는 서원 중에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통영이 그 뭔가 그 정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는 우리 남해가 사액선 처음 받아요. 네.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기리는 사액선 최초가 충민사의 여수에 있는. 네. 예. 근데 거기는 충렬사가 아니니까. 네, 충민사라고 예, 예. 했죠. 충렬사란 이름을 가진 사액서원은 이수신을 기리는 충렬사는 우리 남해가 사액서원 처음이다. 이제.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 통영 쪽으로 더 그래. 무게 중심이 가는 이유는 그거는 훼손된 적이 없으니까. 또 그 충혈사 남해 충혈사 역사를 보면 남해 사람들이 최초였죠. 예, 맞아요. 그 김여빈과 고승우 고승. 이분이 1628년에 이제 초가 한 칸을 세우고 그때 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1658년에 어사 민정중이라는 분, 그죠? 이분 통제사 정익이라는 분에게 사당을 신축하게 해서 이제 그때 그 면모를 갖추게 됐죠. 예,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철폐령으로 예. 그냥 거기가 훼손되고 훼손되었다가 다시 1922년에 22년에 또 김여빈 고승우 후손들이 윤기섭 예. 그죠? 고승 예. 맞아 그분들의 후손들 예. 같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사제로 이제 사후 세 칸을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사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는 사람들이 나라 돈 받아 갈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들 돈으로 동시대 사람들이 처음에도 그랬어요. 초가를 지어놓고 죄를 지냈다 이런 거. 처음도.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초가를 짓고 땅을 얻어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25년에 또 개인 돈을 가지고 했다면 네, 맞아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우리 남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가. 우리가 인간이 자기 돈 다 아깝거든. 그제? 동서고금을 망난하고. 그런데 그 자기 개인 돈으로 이 사당을 예, 짓고 훌륭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일이 했다는 출발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예. 그 1년에 2번 제를 모시고 있잖아요. 예, 예. 탄신제, 예. 기양제. 예. 그것도 얼마나 멋져요. 예, 우리 모충회. 예, 모충회라는 예. 모임에서 지금 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게. 그날은 예. 또 항상 제를 모시는 모습이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모충회 회원들이 옛날에 그 현충사가 경매 넘어가기 일제강점기 그때, 때 네네. 예, 기부 보낸 그 기록도 남아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우리 언급했죠. 예, 맞아요. 그분들도 다 예. 그 전에 계셨던 후손들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충렬사 우리가 근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꼭 한 10시 30분쯤에 사당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참배하고 사람 만남 설명하고 이래 하는데 그리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 시대에 우리가 돈이라는 게 밥 한 끼 사 먹으려도 참 그게 그쵸. 부담되잖아요. 그때는 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 김여빈, 고승우 이분들이 처음 초가를 짓지 않았다면 이수신을 기리는 사당이 뭐 눈날 생겼을까? 아니면 안 생겼을까? 이수신이 근무한 데가 참 많거든요. 많죠. 많은데도 정업하고 남해하고 흔적이 있는 곳이 동력만 만들었잖아요. 예. 하게 여수에 충민사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최초 내려와 계셨을 때 충청도 공관도 하셨고 발포 만호도 하셨고 뭐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으셔요. 거친 그래. 곳이. 그런 면에서 우리 남해 사람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기섭이라는 예. 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남해 그린마트 그분이 선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언제 한번 그랬어요. 지금 그린마트 사장님이 윤형기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선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 훌륭하다. 예. 그래서 잘 어느 되는 날 거죠. 저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노량마을에 있는 충렬사를 콕콕 찍어서 관광을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긴 꼭 들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남해 들어오시면 충혈사에 꼭 들리셔서 또 참배도 하시고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도 또 한번 배우시고 그래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북선도 한번 보시고. 네, 당연히 보셔야죠. 거북선. 네. 그리고 거북선은 우리 바다에 보면 많잖아요. 뭐 사천도 있고 다 있어요. 통영, 뭐 거제 저쪽 많이 있지만 남해군에 있는 거북선이 제가 볼 땐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1980년 최초로 교육용으로 만들면서 16명의 고정을 통했다잖아요. 네, 노산 연상이 그때 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 충무 일기나 이런 걸 보고 그 판옥선 위에 포가 몇 개, 노가 몇 개 이런 걸 해서 그 문헌을 가지고 그대로 만드셨다고 하죠.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좀 신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제가 거북선 우리가 설명하면 진짜 그때하고 똑같아요. 거의 흡사할 겁니다. 16명의 고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16이네. 남해 노량마을에 있는 충렬사와 거북선을 꼭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라는 의미로 우리가 콕콕콕을 가져왔고요. 이 다음 곡은 나상도의 내가 바보야 듣겠습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올 줄이야 말라 잡아볼걸 사랑한단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뒤돌아가는 당신 가지 말라 잡아볼걸.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내가 바보야. 그래서 이제 그 노량마을에 가시면 뭐 충혈사도 있고 거북선도 있고 또 있잖아요. 예. 뭐 흥선대원군의 척하비가 있고 장 김구 김구- 선생님의 또 정려비가 있고 예. 그죠? 거기가 역사적으로 참 유명한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의미 깊죠. 중요한 예, 곳이죠. 예,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흥성대원군을 보면 이 노래를 내가 바보야를 왜 가지 않냐면 흥선대원군 비교한 거예요? 예, 그 세국 아. 정치를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이 그러고 싶어 그렇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겠지만 네. 이제 신미양요나 맹인양요 때 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네. 그걸 이기고 난 뒤에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괴로울 것 같아서 아마 그쵸. 그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 저는 세국 정치는 잘 못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동서고 우물 막론하고 네. 제가 있잖아. 폐쇄된 데는 흥하는 걸 못 봤어. 맞아요. 예. 다 오픈해야지. 예, 오픈해요. 서로. 예, 서로. 예. 우리도 이제 사사로운 모임도 이제 자기들끼리 막 속닥거리는 모임이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오픈해서 네. 어떻게 할까 의견을 듣고 설사 내게 좀 불이익이 있고 그러더라도 손해가 나도 서로 공유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예. 흥성대원군을 생각하면 제가 안타까워요. 아 그래. 근데 이분이 그 병인 양요 때 너무 좀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의계라든가 고도서 이런 거 다 그냥 프랑스군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한 뭐 400점 정도 가져가고 한 나머지는 다 불태워 없앴잖아요. 그런 모습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미양요 미국에서 또 와가지고 또 그 이순신 장군 장숙이라든가 뭐 기를 가져갔다고 하죠. 맞아. 근데 그건 다시 반환했다고 하는데 그 프랑스에서 가져간 책 있죠. 그때 그 프랑스에서 그랬대요. 그 책 가져가 그럴 때 의계라든가 아니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도 이런 귀한 책들이 있고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나라는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 프랑스의 그 장교인가 이 사람이 그랬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강화도 그 섬에 예. 맞아. 그런 의계라든가 왜냐 그런 걸 일부러 강화도에 보관을 했죠. 보관하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근데, 그렇게 쳐들어올 줄 그러니까. 알았나. 그래서 그런 거 다 뺏. 그러니까 세계사 흐름이 그렇게 굉장히 신문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그게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남해만 살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눈이 해안이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일어나는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제가 흥성대원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흥성대원군이 사실은 그 안동 김씨 세도가 세도 정치할 때 정말 그냥 뭐 자기가 아무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 술도 얻어먹고 그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옛날에 우리가 고전에 보면 역사 속에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오나라에 합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월나라의 구천에게 이제 당해가 그 죽잖아요. 그럴 때 그 부차라는 아들이 이 막 그 월나라 구천을 또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 원수니까 그런데 또 구천이 또 있잖아 그게 원수가 되고 부차하게 당하고 나니까 그 곰의 쓸개라든가 뭐 쓸개를 막 핥으면서 그 다음에 원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흥성대원군도 그렇잖아, 그죠? 자기가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바보인 것처럼 하면서 뭐 야심이 없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으면서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그런 세월을 보냈으면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 그러면 그 잡았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안 살았고 그분들하고 뭐 이야기도 안 나눠봐서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뭔가 있잖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말했을 것 같아. 그래 뭐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흥성대원군 척하비를 제가 볼 때마다 그 충렬서 올라갈 때 보면서 꼭 이 와신 상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분이 그래. 정권을 잡고 좀 뭔가 오픈하고 뭔가 좀 더 크게 했으면 조선이 어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비를 왜 세웠겠어? 비를 세워놓고 그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그게 것이다. 어떻게 이제 처음 어찌 되죠? 비전즉하 주화매국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자는 매국노를 치겠다. 이게 딱 충렬서 올라가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자리에 그걸 항상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오면 제가 그 충렬 설명하기 전에 올라가서 거기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자손 만년에 경계하노라.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우리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딱 막아내서 세국 정치를 했던 게 좀 잘못됐고 그 위에 이제 자왕 김구비가 있죠. 네네. 자왕 김구 선생님 또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조선시대 4대 명필 그죠? 양평대군, 양사원, 한석봉 이 4대 명필 중에 한 분이신데 맞아. 인수체. 근데 기가 묘한 사건 때문에 기묘사 왔대. 이거 억울하게 그죠. 근데 이분이 우리 남에 큰 핵을 그었잖아요. 그럼 화전이라는 별칭 이름도 별칭을 만들어주셨고 우리 현대의 화전 화폐 이름도 있게 해줬고. 네. 그리고 그 남의 별곡이라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시에도 보면 남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남해에서 13년간 유배 생활하시고 나중에 사면이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또 유명한 분이 있어서 이분이 살짝 묻히긴 했어요. 주사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니 그냥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자기는 불효를 한 거죠. 1년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님 묘에서 쉬며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초목이 다 말랐다고.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그죠? 33살에.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좀 많이 불안했겠죠. 그죠? 솔직히 걱정도 되고 뭐. 혈기왕성한 남자 나이 33살이니까 뭐. 근데 이분은 위리안치가 아니고 그냥 유배였어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녔던 거죠. 그래 시쓰고. 그러니까 남의 사람들하고 뭐 시문에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그래 맨 끝장에 화전별곡 끝장에 보면 이래요. 서울의 번화로움이 너는 부러우냐. 벼슬아치 대문 안에 있는 술과 고기가 너는 좋으냐.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돌무더기 밭가운데 있는 초가집에 사시사철 화순하여 오곡이 풍성해지면 이 항천에서의 가진 모임을 나는 좋아한다. 이런 시를 봤을 때는 이분이 남에서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약간 역설적으로 봤어요. 이제 해배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든데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마 이제 체념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해가 좋다. 그래 난 내가 볼 때는
그 벼슬아치 그 뭐 술과 고기 좋아하지 마라. 어. 이런 시골에서 이런 게 얼마나 좋으냐. 너무 자유롭고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말도 근데,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저는 그걸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나는 그리고 궁금한 게 어. 이제 이분은 이제 남해에서 13년간 유배 생활하셨고 젊었잖아요. 근데 후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몰라. 그 젊은 혈기에 아. 13년간이라는 남해에서 계셨는데 어떻게 없을까? 근데 아. 남해에는요. 아.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후손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예, 거의 사대부들에 예, 거의 없어요. 그걸 예. 남기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 이제 곧 풀려갈 거라 생각했겠지. 내 생각엔. 우리가 그렇잖아. 내 희망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생각은 예. 못했겠죠. 근데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47세 젊은 나이로 병사한 게 좀 많이 안타깝죠. 그죠? 예. 13년 동안 멍이 들었겠죠 가슴 속에. 그렇겠죠. 예, 쌓인 한이. 뭐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잖아요. 그래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정말 그래. 큰 우리 남의 남해 오셔서 자산을 남기고 가셨던 하전이라는 예, 별칭도 예. 만들어 주셨고 나 정말 좋거든요. 꽃밭이 우리 남해 꽃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꽃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해는 쓰레기 없고 꽃 많고 친절하고 네네. 그러면 만사행통이다. 정말 맞아요. 남해는 휴양지잖아요. 예. 깨끗하고 예. 정말 꽃이 많고 어. 친절하면 돼요. 어. 그러면 진짜 예. 뭐 최고의 남해죠. 벌떡 일어납니다. 몇 번씩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긴구의 이야기하고 나상도 남자 인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두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너를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라 그 이름 남자의 인생. 아버지란 그 이름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이분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참 잘하시네. 이 노래 잘 부를 맞네. 때 있잖아요. 그 미스터로 나와서 나 이거 봤는데 울더라고. 울고 그 당시 그 장윤정이라는 그 마스터가 감동받는 표정으로 보는 게 기억이 나네. 네. 남해 서면 서마을에 인물 한 분 났습니다. 네.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분의 사진 맞아. 크게 해놨더라고요. 봤죠. 예. 예. 상호하면 안 되나? 우리 남해니까 뭐 상하이. 상하이. 나상도. 그 포토존 해놨어요. 같이 사진 찍으라고. 그 집 음식도 맛있습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노량마을이잖아요. 노량마을에 있는 역사 흔적이 너무 많아. 그러네요. 또 빼먹은 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 그
우리 남해 노량에서 하루 있으라고 하고 해요. 맨날 그 세수를 하면 그 뭐 봐야 되냐면 저 충렬사 설명하고 와서 장긴구, 홍성대, 원군, 거북선 이리 설명해주고 우리가 남해각을 딱 가봐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그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예, 이 중요한 곳인데 남해각이. 이게 혜태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남해 8대 9대 국회의원이 신동관입니다. 이건 그 제가 그 신동관 이분의 사촌 처남 되시는 분이 그 단양 호텔을 하거든요. 이분 그분이시군요.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원래 신동관 이분이 인정이 많대요. 그래서 그 당시 1964년 이럴 때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때 60년 전인데 그때 남해 사람들 서울만 가면 그 찾아가 그러니까 방 한 칸에 남해 사람 올라오면 자고 먹고 늘 박짝박짝했대. 취직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제 이분이 혜태 주식회사에도 굉장히 혜태가 광주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과 영남이 굉장히 일이할 것 같아. 반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혜태 주식회사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그러셨구나. 혜태에서 남해각을 남해대교가 73일 개통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용 인구 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쪽에는 남해각, 북쪽에는 임진각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전시관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해설도 가는데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해주거든요. 이거는 100% 팩트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해주면 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혜태에서 지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했대요. 우리 남해 항우들에게 참 잘했답니다. 재워주고 밥도 그거 안 쉽거든요. 안 쉽죠. 우리 그거 쉽던가요? 안 쉽죠. 그러니까 이 시골 이 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모두 다 그분을 찾아가면 그냥 따뜻하게 맞이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 그죠? 돌아가셨어도 저는 전혀 잘 모르는데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데 그분이 그 사촌 매형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가 그 머물렀다 하거든요. 우리가 사촌 천안까지 거두는 거 쉽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남해대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73년 6월 22일 날 이제 개통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로서 그 개통을 하고 이제 노후되니까 우리가 노량대교를 만들죠. 네. 노량대교가 우리가 개통이 2018년 9월 13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9월 13일 맞는데요. 기억을 내가 2018년 9월 13일 개통했어요. 2018년 9월 13일 개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노량대교는 학 익진을 그 연상하는 날아가는 모습을 공법으로, 형상을 했다고 하죠. 그래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해 오시면 근데 이거는 사기업이라서 제가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량에 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람선을 타면 물론 뭐 배싸기 좀 어떤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충무호의 수신이 노량해전을 했던 전적질 한 바퀴 돌잖아요. 네. 저기 여수 앞바다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1시간 30분 코스. 괜찮지 않던가요? 좋던데요. 관음포 딱 보면서 그 관음포 해전 있었던 역사 현장 그 설명도 해주잖아요. 네. 나는 그거 이제 사기업이 우리가 그 사기업 개인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홍보 개념은 아니고요. 그 배를 한 번쯤 타보 그 배를 타면 한 2시간 소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남해 들어오면 한 11시쯤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충렬사 참배하고 흥성대 원고 오전 그럼 오후에 자원 긴급이 이런 거 보고 점심 식사를 노량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 그 유람선을 갔다 와서 남해각 보고 남해대교도 한번 걸어보고 그 남해에서 한번 그 남해 우리 발해길 지선도 있잖아요. 네. 하루 정도 남해 노량에 머물면
그러네요. 역사, 사람, 그죠? 맞아. 예. 그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량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을을 앞으로 뭐 한 번 방송할 때 한 4개 마을을 다룰 생각인데 오늘 특별히 그냥 노량만 네. 이 노량 한 마을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역사 이야기도 많고 사람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노량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시나요? 그래. 내가 남의 가게 그 해태상 있잖아요. 그 해태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예. 요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해보세요. 저는 몰라 제가 해태는. 우리 그 교육받는 데서 어. 그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들어보니까 이랬더라고. 해태그는 그 잘잘못을 가리거나 나쁨을 판단할 줄 아는 상상의 동물이라 하면서 외뿔을 가지고 있어요. 외뿔. 뿔을 한 개 갖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면 즉시 달려가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는데요. 그 상상의 동물. 그리고 해태는 다른 이름으로 또 해치라고 하는데 이 해치는 햇님이 파견한 벼슬아치 준말이래요. 햇님이 파견한 벼슬아치 준말. 그래서 태양의 권위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자를 상징한 거라요. 그 상이. 그리고 해태는 항상 보면 탁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만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거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나쁜 마음을 가진 관리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뜨끔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예, 그런 걸 연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태상에는 정의가 지켜지고 공평무사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 해태상에. 그런 뜻이 있대요. 나는 해태가 그냥 상상의 동물이구나 했는데 그러게. 그 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요거 한번 언급하고 싶다 좋아. 그랬어요. 굿. 해태가 추구하는 그 정의 이런 게 이수신 장군님과 딱 그쵸? 일맥상통하네. 예. 예. 그러니까 그 해태상이 노량에 있는 게 딱 맞네.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태가.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 해야 되겠다. 우리 남의 가게가 해설할 때 그 해태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해태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요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 그 정의 뭐라고 했죠? 정의가 지켜지고 공평무사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 그래 이수신 장군님 신상 똑같죠? 피벌 정의 신상 피벌하고 네. 그죠? 네. 맨 아래 보아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대장장이 이름까지 새기게 하는 그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해가 이야기할 때 이 해태상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 이수신 장군님 혼이 서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문학이니까 제가 남해 흔적을 남긴 장긴구 노량의 그 긴구에 우리 남해를 화전별곡이라 시를 쓴 일장을 한번 읊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화전별곡, 별곡, 긴구 하늘가 땅가 한 점 신선의 섬 왼쪽은 망운산 오른쪽은 금산 복내와 코내 흐르네 산천 수려하고 혹을 남아 많이 나서 인물 번성하니 하늘 남쪽 아름다운 곳 그 경치가 어떠한가 풍요조색 즐기던 한때의 인물들이 풍요조색 즐기던 한때의 인물들이 나까지 몇 분이나 되었던가. 한 사대부 선비가 풍요조색만 즐기고 있는 그 마음 저는 이런 게 역설적으로 들려. 아무튼 우리 남해를 빛나게 하는 시입니다. 화전별곡.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정말 노래 잘하네. 오늘 남해대교와 노량대교까지 오늘 남해 자랑을 했는데 네. 세계 만방으로 이 자랑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혜태. 바로 가면 저기가 고향집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눈 인사도 못했네. 성공해서 돌아오마 다짐을 했던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가고파라 내 고향집. 저 고기를 넘어가면 엄니가 계시는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아무 인사도 못했네. 세상 따라 뛰고 뛰고